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일단 수직선 위에가 있고 좌표 평면 위가 있어요. 또 수직선 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A가 있고 이 점이 B가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여기가 좌표가 A이고 좌표가 B이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A, B를 여기서 절대값을 하면 되는데 현재 확실하게 위치가 보이면 B-A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A-B로 쓰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수직선 나타냈을 때 누가 큰지가 판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벡터가 달라지겠다 이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위치가 판단되면 큰 수에서 작은 수 그건 하나 값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다음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나오는데 up체를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야? 중점 많이 나오죠. 중점 메모리 좌표는 어떻게 봅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다음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A 좌표를 A, B X는 Y는 잡아드리고 B를 C, D로 오면 우리는 A, B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죠? A, B 거리는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구했죠. 피타고라스 요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했죠. 이 거리 얼마입니까? 5 그려버렸니? 순서가 힘드는데 그려버렸니? 놔두고 불편했으면 먼저 5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 이렇게 5가 있고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점이 지금 A, B면 5A는 어떻게 됩니까? 5A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죠. 네? 하나는 0, 0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점이 한 점이 원점이 아니라 A라는 점이 이렇게 오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와서 A, B, C, D에서 A, B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뭘 이용한다 했죠? 이걸?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했죠?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 거리가 C-A인데 지금은 점을 찍다 보니까 C가 더 큰지는 알겠지만 절대값을 붙여놓겠습니다. 절대값 T-B로 써도 되고 이제 P-D로 써도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A, B의 거리는 절대값의 제곱을 할 거니까 가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C-A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으로 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원점하고 A하고 한 점이 원점이고 한 점이 A이면 거리를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A, B를 한번 어떻게 하냐. A라는 점을 원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A라는 점을 원점으로 가져와 볼게요. A라는 점을 원점으로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맞나요? B쪽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B라는 점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뭐가 됩니까? B 다시라 적고 C가 어떻게 될까요? C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B 이렇게 된가요? 점이? 맞나요? 그래서 O하고 B 다시를 잇는 점의 길이와 AB 거리가 어떻게 된다? 똑같게 된다. 그래서 AB랑 뭐랑 똑같다? AB랑 여기서는 뭐라 쓰겠습니까? OB 다시의 길이가 똑같고 분점 0,0하고 C-A, D-B하고 0,하고 원점의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식이 어떻게 되니? 똑같게 되죠. 똑같게 되죠. 자, 이걸 설명한 이유는 우리 그래프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원점에 한 점이 놓이면 문제가 조금 쉬워지니까 이런 평행 이동을 생각을 해서 오진 않았지만 그냥 그림으로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원점으로 한 점을 보내게 되면 다른 점이 바뀌게 돼서 그래프의 길이 상황적인 부분 똑같다. 위치는 달라지지만 상황적인 부분은 똑같다. 이거 상황은 똑같다. 위치가 다르다. 이 생각을 하면 다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 쉬워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아마 이 방법 논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왜 이걸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그러면 이거를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2,1 축구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축을 그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X축 위에 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 판단을 하면 좌표를 좀 잘 찍어놓고 가는 게 그림을 판단하는데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여기가 A가 있고요. B라는 점은 0,3 0,3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텐데 X축 위에다 점을 찍었다 이거지. X축 위에 점을 찍었다. X축 위에 점을 찍었더니 어쨌다? A에서 거리와 B에서 거리가 똑같았다 이런 말 되겠죠. 이 점을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다 보면 거리가 똑같은 데를 대충 여기는 같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약간 요 정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왼쪽으로 갔을 때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이렇게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다르겠다 생각을 해라 이거지. 지금 이렇게 그려본 이유는 뭐냐면 실제 답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판단이 되면 아하 하나만 나올 수 있겠다 두 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됐어요? 그리고 식풀이를 할 건데 식풀이를 하다 보면 내가 못 찾은 점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풀이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점이 맞는 답인지 안 맞지 않는 답인지 다시 그림 위에다 좌표 평면 위에다 놔봐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식으로 풀다 보면 없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없는 답이 나와. 알았니?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으로 찍어보고 식으로 풀되 식으로 풀어서 나온 답이 내가 그림에서 찍었던 답하고 상이한 답이 나왔다. 다시 한번 그림에 찍어봐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 전에 그림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못 찾았거나 말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답을 적어줘야 된다 이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P라고 한다 하면 이 점을 P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와 PB가 같은 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으니까 루트 AP에서 제곱하고 BP에서 제곱 할 거지. 그래서 P라는 점을 A, 0으로 놓고 문제를 풀 건데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우리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A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1 0,3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0, 1이니까 1의 제곱하고 A0 제곱 0, 3제곱 그래서 A 없애고 4A 플러스 5는 9에서 A가 얼마 나왔다? 1이 나왔다. 이렇게 문제 작업을 할 수 있겠네. 아하 그러면 이 점이 1,0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네요. 알겠죠?
이건 식으로 푼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같은 거리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같은 거리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점에서 같은 거리. 한 점에서 같은 거리. 한 점만 쓰겠어.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자, 한 점에서 같은 거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뭐가? 원이 떠올라야 됩니다.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원이 떠올라야 돼. 예를 들어서 OA하고 OB가 같다 이거야. OA하고 OB가 같다는 말은 O라는 점은 한 점이고 A라는 점은 서로 다른 점인데 길이가 이렇게 같다 하면 일단은 아하 보이기는 이등변 삼각형도 보이겠네. 알았어요?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보다 조금 더 나은 생각은 뭐냐? 원이 보여야 된다. 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원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하 A와 B란 점이 원 위에 두 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한 점에서 거리 같다 하면 다음 두 번째 두 점에서 같은 거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 좋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좋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보다는 원래는 뭐냐면 수직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해야 돼. 됐나요? 무슨 말이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지. 두 점.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A에서 거리가 AP, BP 이렇게 되겠지. 위에도 똑같은 시간인가요? 아하, 이런 거지. 얘는 O가 주어졌을 때 AB를 구하라는 문제고 밑에 식은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 P를 구하란 말이야. 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AB를 연결을 하고 AB를 수직 이등분으로 나누는 선을 그려야 된다 이거죠. 이 빨간 선 위에 P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문제를 푸냐? 그건 아니야.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으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두 점이니까 원이 아니죠. 두 점에서 같은 거리는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한 점에서 같은 경우는 원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AB를 두 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에 AB를 잇는 선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다 보면 X축과 만나는 점. 그림을 조금 비슷하게 그다음에 점을 잘못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긋다 보면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발생할 건데 이 점의 위치가 1,0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조금 전에 처음에 풀었던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이 문제의 정석이긴 합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에서는 정석이야. 됐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AP하고 BP가 같은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같은 데가 보일 거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림 그렸더니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구나. 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가는 게 좋아. 알았어요? 실제 풀이는 조금 전에 했던 풀이대로 하되 대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전제조건 자체가 어디 X축 위에 있다고 했죠. X축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 Y는 fx 위의 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는 A,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고 Y는 fx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나온다고. X축 위에 있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났습니까? A, 0으로 났지.
자, 우리는 y는 fx 위에 점 하면 점을 태운다. a, fa라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제 A시니까. 자, A시. 자, 이렇게 볼까요? 자, A. 마이너스 2,1 똑같이 가볼까요? B 0,3 에서 y는 2x 마이너스 3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의 점의 좌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A, B에서 직선 위의 점까지 거리가 같을 때의 점의 좌표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점을 한번 찍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0,3 그리고 직선은 어디 있습니까? y는 2x 마이너스 3은 직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냐 판단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A, B 두 점을 이은 선에 수직 2등분선을 그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좀 왜곡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 만나는 이 점이 어떤 점 P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았나요? 실제로 구할 때는 요 수직 2등분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 다음에 지금 직선 아직 안 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 왜냐면 A, B 두 점 나오면 이 수직 2등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알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풀이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만나는 점을 뭐라 놓는다? A, 2A 마이너스 3으로 나서 AP하고 BP가 같다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것도 있으니까 제곱 같다 해서 똑같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풀이는 도형적인 해석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라 쓰라 이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자, 예제.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보세요. 자, 세 점이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시오. 이런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예시 문제야.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냐? 세 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 그래서 뭐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나왔으면 외심을 구할 수도 있고 뭐 내심을 구할 수도 있고. 알았어요? 뭐 다른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해. 알았어? 근데 그 와중에 얘가 어떤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먼저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뭘 해봐야 될 거냐? 첫 번째 그려보기. 찍어봐 합니다. 좌표, 평면 얘 점을 어쩌다? 점을 찍어본다. 그렇지. 당연히 점을 찍을 때 어떻게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잘 찍는다는 말은 B가 잘 보이도록, 칼의 간격이 잘 보이도록 찍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수가 좀 크지만 찍어볼게요. 왜 그러냐? 실제 우리는 이런 모는 종이 없죠? 실제는 없어. 마이너스 1컴마 있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1,3, 1,3 마이너스 1,1 5, 마이너스 1, 5, 없어. 5,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래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감사하지. 찍어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정확하게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정확히 보이지만 실제 없을 때도 점을 잘 찍다 보면 이거는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1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알았나요? 근데 점을 찍었어. 잘 안 보여.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뭘 구해본다? 세변을 구해본다 이거죠. 세변의 길이를 구해본다 이거지? 우리는 뭐 배웠으니까? 피타를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역개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세 번째 뭘 구해보냐면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지? 점을 찍었더니 나는 직각 삼각형일 것 같대. 일 것 같지? 있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나는 기다고 확인이 되는데 만약 나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여기 직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직각이 된다는 보장은 못하잖아. 확실하게 100%는 못하지. 그래서 직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가든지 요 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1,3이고 1,3이 아니죠. 요 점이 1,3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고 요 점이 5,-1이니까 나는 여가 직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한번 뭘 해본다? 기울기를 한번 구해본다 이런 말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본다.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울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하면 우리는 직각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인지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1이 나왔어요? 얘를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1. 얘를 구해보니까 하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인데 원래 얘가 뭐가 나왔으면 감사일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직각인지 확인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다는 것은 기울기가 1보다 좀 더 급하죠. 조금 더 이렇게 급하죠. 그러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일단 이개각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나요? 됐어요? 1보다 좀 더 완만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나왔다. 좀 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완만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거는 직각이 아니라 둔각삼각형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질문에서 뭐 둔각이냐 이각이냐 질문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알았어요? 보통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검토는 하고 가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프수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하프수란 뭐 말은 몰라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선 정리 생각 우선적으로 자, 증명하기 전에 자, 중선이 뭐냐? 중선이라는 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일단 어디서 출발합니까? 삼각형에서 출발하죠. 중선이라는 말을 써먹으려면 삼각형에서 출발합니다. 알았어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이은 선분이 중선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하고 마주보는 변의 중점과 이은 이런 선분이 되겠죠. 중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중선의 특징은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2등분 하겠죠. 중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M하고 삼각형 A, C, M하고의 넓이는 같고
전체 ABC 넓이를 2등분 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나요? 두 번째, 중선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뭐로 넘어갈까? 중선 나오면 연결할 게 뭐야? 무게중심으로 연결해야겠죠. 중선하면 무게중심, 알았어요? 고등과정이면 중선하면 무게중심, 중선정리 이렇게 넘어가야 돼. 중선이 나오면 무게중심, 중선정리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그러면 무게중심이 뭐냐? 두 번째, 무게중심이 뭐죠? 얘도 마찬가지로 출발 어디서 합니까? 삼각형에서 출발하죠.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되겠다. 세 중선이니까 하나, 둘, 셋. 이 점, 세 점이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되겠죠. 됐죠? 자, 무게중심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얼른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선 나왔으니까 중선부터 찾겠습니다. 중선, 삼각형 중선. 두 번째,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길이의 비에 대한 생각이 있죠?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2대 1. 세 번째, 뭐에 넓이에 대한 생각이 있지? 넓이가 6등분 된다. 네 번째, 중선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길이 같았죠? 이렇게 길이 같았죠? 그래서 어떤 선이 있냐면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중점을 연결하는 선, 이 선까지가 많이 등장을 해.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비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3대 1대 2. 증명 안 해도 되겠죠? 3대 1대 2. 왜 그러죠? 여기하고 여기가 뭐야? 중점을 연결한 선이니까 길이가 1대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그리고 2대 1이 있으니까 총 6등분을 시킨 겁니다. 6등분 시켜서 3대 2대 1 여기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3대 1대 2. 무게중심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했나요? 여튼 간에 중선하고 좀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에 있는 중선 정리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 과정은 보통 도형적인 증명은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고등상에서 하자는 증명은 다 뭐 하자? 해석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좌표화를 시키자는 소리입니다. 좌표화를 시키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삼각형 A, B, C, 그래서 좌표를 A 좌표를 A, P라 놓고 BC를 C가 양수니까 C점을 C, 0 B점은 마이너스 C, 0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선정리 결론적으로 쓰면 중선정리 어떤 선이 중선정리야? 식에서 어떤 선?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A, 여기서는 5, 실제 식의 삼각형에서는 중점 M입니다. A, 5의 제곱 플러스 B, 5든 C, 5든 제곱의 2배랑 같다. 이게 중선정리죠. A, B의 제곱, A, C의 제곱 하면 A, 5의 제곱, B, 5의 제곱의 2배와 같다. 요게 지금 중선정리다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선정리가 이렇게 되니까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AB의 제곱 좌변부터 생각해봅시다. AC의 제곱. AB의 제곱은 요쪽.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하 AC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가 AC는 사라지겠네. 그래서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식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죠? 식에서 보면 물론 우변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5A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C의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B5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증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알겠죠? 출발을 원래는 예곡도 쓰고 가는 게 좋겠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자, 중선정리가 문제는 우리는 중선정리가 어디에서 쓰이는 거가 중요합니다. 중선정리가 어디에 쓰이냐? 중선정리는 이럴 때 쓰입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점, B라는 점이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 다시 말해서 AB가 주어질 때 움직이는 점, 동점 P가 있다 이거야. 얘는 동점. AB는 고정인 점이고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일 때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한다.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한다. 값을 구하라는 말은 없겠죠.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값이 아니겠지. 그래서 값이 아니라 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겠죠. 최소값. 그러지? 이 P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다 보면 선을 두 선을 잇다 보면 AP, BP, AB는 고정이지만 P가 움직이다 보면 이 거리는 변화가 발생하겠죠. BP도 뭐가 돼? 변화가 발생하겠지. P가 움직이다 보면 AP도 바뀌고 BP도 바뀔 거 아니니? 그러지? 그러면 변수가 몇 개인 거야? 변수가 2개인 겁니다. 왼쪽, 오른쪽.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2개인 식을 가지고 최소값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 얘를 두 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AB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P에서 AB의 중점 M을 찍으면 PM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AB를 연결한 중점 M, 그 다음에 P하고 M을 연결하면 아하 뭐 중선 정리를 통해서 이 식하고 뭐랑 똑같냐? 2배의 PM 제곱 플러스 AM 제곱으로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는 AP도 변하고 BP도 변했지. 그런데 식이 바뀌면 PM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지. P가 움직이니까. 그러지? PM은 움직여 안 움직여? 얘는 다시 고정값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변수 2개가 변수 하나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예시 들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두 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고정점입니다. X축 위에 P라는 점이 있어. X축 위라 했으니까 P는 움직이는 점이겠죠. 그러지? 그렇게 되면 1,4, 1,4, 1,4 얘가 A, 얘가 1,4 B 3,5, 3,5 B 3,5 지금 이것이 X축 X축 위에가 지금 P가 움직인단 말이야. P가 지금 어딘지 모르지 움직인다고 해? 그랬어요?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난 이 정도 찍겠어. P가 움직여. 그러다 보면 AP도 변하게 되고 BP도 변하게 된다 이거지. 알았어요?
물론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P라는 점이 뭐라 났어? X축 위에 놨으니까 문자가 몇 개? 하나밖에 안 나오죠.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안 나오지. X축이니까 그렇습니다. X축이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식이 뭐 어떻게 돼? 제곱 플러스 제곱이지. 알았어요? 그래서 중성 정리를 꼭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꼭 중선 정리를 생각해서 AB를 연결을 하고 AB의 중점을 찍고 우리가 원하는 게 PM의 제곱 플러스 BM이든 AM이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PM은 변수가 돼, 변하겠지만 AM은 고정값이 되는 거죠. 그러지?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P 이놈이 최소가 되면 되겠네. 맞나요? PM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문제에서 M의 좌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1, 1, 4, 3, 5니까 얼마입니까? 2,2분의 9가 되나요? PM이 최소가 되려면 어디를 말하고 있어? PM이 최소가 되려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그렇죠. M에서 어떻게 되는데? M에서 수선을 그리면 되겠다. 이 위치에가 P가 놓이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P 좌표가 나왔네. P 좌표는 얼마입니까? 2,0이 되겠다 이거야. 실제로는 P를 여기다 찍어야지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냥 P를 A, 여기다 놓고 제곱이 됐으니까 루트값이 사라져서 A에 대한 2차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네, 그래프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중선정리 이 문제는 다른 도형과 연계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문제는 좀 쉬운 애시고 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는데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 고정점 2개와 움직이는 점 P 하나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나오면 꼭 중선 정리를 생각해 내달라 이거야. 문제가 좀 불편한 문제인데 좀 많이 쉬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어요? 최근에 이 문제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 두 점은 고정이고 P점이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중선 정리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어질 거다 이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무용식 P 좌표는 안 했는데 자, 과제 과제는 무슨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무용식 여기까지 했는데 어딘가 어디 했냐면 지금 153쪽에 어디까지 했냐면 뭐야 내용점이 뭐야 여기까지 변했네. 7문제 1045번까지 변했습니다. 얘는 지금 얘기가 너무 좋구나. B 1번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유형 6번까지 한 겁니다. 유형 6번까지 그래서 157쪽까지 과제가 되겠어요. 157쪽까지 그네요. 오늘 했던 도형적인 특징 물론 지금 안 배운 거 몇 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과제 한번 할게요.